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성장하는 국어 시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모두 모둠별로 잘 앉아있고 우리 국어 도우미 재준이가 나눠준 활동지도 잘 배부받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명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며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오늘 배울 단어명이 뭐죠? 맞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명은 문학과 3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자아성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지 자료에 오늘 배울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의 제목이 뭐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명은 16살의 겨울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네, 주인공의 16살 겨울의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16살 겨울에 있었던 잘못과 성찰, 반성을 담은 성장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소설이란 주인공의 정신적, 인격적 성장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배울 작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이누기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누기는 어떤 잘못을 했었나요? 이누기는 심부름을 하고 거스름돈을 부모님께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누기는 그 잘못과 관련해서 어떤 반성을 했나요? 반성을 딱히 해보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혹시 다른 경험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은수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은수는 어떤 잘못을 했나요? 은수는 물건을 깨뜨렸는데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잘못을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은수는 그 잘못을 통해서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나요? 은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빠르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게 낫다고 깨달았다고 하네요. 자, 방금 여러분이 이야기해준 두 친구 모두 자신의 잘못과 반성, 성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자,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과 반성, 성찰이 오늘 배울 작품에도 나타나 있는데 어떤 잘못과 어떤 반성, 성찰이 드러나 있는지 그 점을 중점으로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첫째, 작품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에 미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물의 처지에 공감을 하거나 사건에 비추어서 본인이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동일시를 해보면서 자신의 삶을 자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성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올바른 삶의 태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통한 자아 성찰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서 수업을 들어갈 준비를 해봅시다. 학습 목표 1번이 뭐죠? 학습 목표 1번, 인간의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번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2번, 문학 작품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내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학습 목표 1번과 관련해서는 활동 1번을 할 겁니다. 활동 1은 무엇이냐? 활동 1은 질문하며 작품 읽고 성찰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활동 1에서는 자료 1을 읽고 질문을 생성해 볼 거고요. 그 질문을 바탕으로 작품을 자세히 읽고 질문에 답을 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2번과 관련해서는 활동 2를 할 겁니다. 활동 2가 무엇이냐? 활동 2는 성찰 내용 편지 쓰며 내면하기입니다.
그래서 활동 2에서는 활동 1을 바탕으로 성찰한 내용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성찰 내용을 내면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은 활동 1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활동 1 질문하며 작품 읽고 성찰하기. 자, 먼저 작품을 훑어읽고 질문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질문은 이제 작품 내용과 관련된 내용 관련 질문과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 관련 질문을 각각 한 가지씩 생성해 볼 겁니다. 근데 바로 생성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련 질문으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 관련 질문으로는 이 작품이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질문을 만든 것처럼 내용 관련 질문, 성찰 관련 질문을 한 가지씩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작품을 훑어읽고 질문을 생성해보세요.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활동 시작! 모두 활동을 잘 마쳤나요? 네, 활동을 다 잘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생성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우리 재준이가 발표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재준이는 내용 관련 질문으로는 무엇을 생성하였나요? 재준이는 주인공이 어머니를 보내고 왜 울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찰 관련 질문에서는 재준이는 어떤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재준이는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준이가 생성한 질문 말고 또 다른 질문을 생성해준 친구가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 소희가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소희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생성했나요? 소희는 아주머니를 왜 주인공이 살아있는 천사라고 불렀을까라는 질문을 생성했다고 해요. 그럼 소희는 성찰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생성했나요? 소희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네, 재준이와 소희 모두 구체적인 질문을 잘 생성해 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질문을 잘 생성해 주었나요? 네, 모두 잘 생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칠판에 정리해 준 질문을 바탕으로 모두먼끼리 함께 내용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성찰 관련해서는 모두먼과 논의해서 어떤 내용을 성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구체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 활동 시간은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둠 활동 시작해 봅시다.
우리 1모듬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왜 아주머니를 살아있는 천사라고 부르는지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내가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인물에게 아주머니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아주머니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생각하면 이 아주머니를 왜 살아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활동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자, 모두 활동 잘 마쳤나요? 시간 더 필요한 모두 없나요? 모두 활동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모둠에서 찾은 질문의 답에 대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었던 첫 번째 질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답변해줄 모둠이 있을까요? 우리 이모둠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모둠은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이모둠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심을 지키며 살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 찾아주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며 살자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해 볼 모둠이 있을까요? 아까 질문을 해주었던 1모둠에서 발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왜 살아있는 천사라고 불리게 됐나요? 1모둠에서 아주머니는 양심을 지키는 인물이고 이제 주인공에게 양심을 지키게끔 상기시켜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천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까 좀 답변을 찾기 힘들어 했는데 인물의 처지에 잘 공감해서 답변을 훌륭하게 잘 찾아주었습니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이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발표해볼 모둠이 있을까요? 이번에 3모듬에서 발표를 하겠다 하네요. 3모듬은 어떻게 답변을 하였나요? 3모듬은 주인공처럼 주인공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며 양심을 속였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했나요? 가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에서 잘릴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속였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모든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훌륭하게 잘 찾아준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들도 질문을 바탕으로 성찰을 잘 했나요? 모두 성찰을 잘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활동 1을 통해서 학습 목표 1번 문학 작품을 통한 성찰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활동 1에서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는 편지 쓰며 성찰 내용 내면화하기입니다. 자, 활동 2에서는 앞서 성찰 관련 답변했던 거 있죠. 그 성찰 관련 답변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에나 혹은 주인공에게 편지를 조언을 하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성찰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면서 제 성찰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찰 내용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편지 쓰기는 개별 활동으로 진행될 거고요. 시간은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작해 봅시다. 자, 모두 활동을 잘 마쳤나요?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을까요? 네, 모두 활동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썼던 편지 내용과 조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이누기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이누기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나요? 심부름을 하고 거스름돈을 어머니께 주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자신에게 어떤 내용의 조언을 했나요? 이누기는 몇 푼의 돈보다 자신의 양심이 훨씬 가치가 있으니 금전적인 것에 양심을 속이지 말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내용의 편지를 쓴 친구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시연이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네요. 시연이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나요? 시연이는 주인공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시연이 주인공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요? 주인공에게 너는 비록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했지만 후에 성찰하고 반성했고 그리고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양심을 지키며 살자고 다짐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심을 지키며 살면 된다고 조언하고 격려했다고 하네요.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누기와 시연이 모두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적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작품을 읽고 성찰하고 그 성찰한 내용을 편지를 쓰면서 내면화하는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작품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작품을 통해서 감적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삶을 통해서 각자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반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태도를 기른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작품을 만나면서 어떤 점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을지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적응하면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의 내용을 풍부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